2살 아이를 곁에 두고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외부 교류 없이 사실상 고립된 채 살아왔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인가 살았어요. 저희들하고는 왕래가 전혀 없었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사인은 동맥경화. 담석 등을 알아온 여성은 생활고로 제때 치료받지 못한 거로 추정됩니다. 관리비와 전기요금, 가스비 등은 여러 달 밀렸고 건강보험료는 5년 가까이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7월 중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지정해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전주시는 안내문을 보내도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찾아갔지만 정확한 집 주소를 몰라 만나진 못했습니다. 대상자는 많지. 그래도 일일이 집에 가서 사는 데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서비스가 현재가 되거든요. 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지원받지 못했던 수원 새 모녀 사건 뒤 빈틈을 줄이려 수집 정보를 늘리고 고독사와 취업 청년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맞춤형 복지 소요들은 높아지는데 실제 인력들은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보조할 수 있는 인력들이라도 늘려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엄마 시신 옆에서 구조된 아이는 출생신고는커녕 출산 기록마저 없는 상태였고 이 때문에 정부의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살해했던 친모. 몇 년 만에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가 숨지고 버려졌던 사례가 뒤늦게 대거 확인되면서 내년 7월부터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는 무조건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그러나 위기 임산부가 병원을 피해 안전하지 않은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익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인 사유로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 직접 양육을 선택했을 때 정부 지원도 상담받을 수 있게 하고 피치 못할 경우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절차가 담겼습니다. 보호출산제 입법화까지 익명으로 태어난 아기의 알 권리 침해가 쟁점이었는데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아기 출생 기록은 충실히 남기기로 했습니다. 시은면에 장은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며 시군구의 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이 되어 보호 조치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양육이기에 여전히 영아 유기 가능성과 양육 지원 부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260만 원 드신 분은 대왕절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한 분 같은 경우 6월 달에 출산하신 분은 자연분만 했는데 210만 원인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위기 임신을 겪거나 출산을 겪는 경우에 아동들을 이제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는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올해 1월 아이를 낳은 후 베이비박스를 찾았던 A씨. 미혼모의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는 형편이라 양육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막상 아기 분유 하나 사줄 돈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당장 월세랑 이런 것도 문제가 돼서 출산하고 여기로 왔다가 하지만 아이가 내내 눈에 밟혀 2달 만에 다시 데려왔습니다. 후회는 없지만 마주한 현실은 예상보다 혹독했습니다. 지금은 아기가 와 있는 상태라서 제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열악한 양육 환경이라도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던 아이를 부모가 다시 데려가는 비율은 20% 정도. 절반 이상은 시설로 보내지고 나머지는 입양기관에 보내집니다. 찾으러 오게 해도 거의 오시는 분이 없어요. 연락을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러면 아기는 입양을 좋은 가정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아이를 맡길 때 다시 찾아가겠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 양육을 결심하려면 현실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미혼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미혼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약 130만 원.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신생아일 때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아이가 12개월을 넘어서면 지원 금액이 급감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수준의 지원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기 어렵죠.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이후 국회는 신속한 논의를 거쳐 출생 통보제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고 힘든 미혼모들한테는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정 아동 빈곤율은 48%,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야산. 3년 전 이곳에서 머리를 다친 채 숨진 남자 아기를 등산객이 발견했습니다. 5년 전 베이비박스 근처 길가에 한 아기가 버려졌습니다. 이곳에 놓여진 아기는 영양실조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병세가 악화돼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일시 이런 것들을 이제 열람을 하면 또한 6시간 정도의 여유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만이라도 발견이 됐었더라면 유기를 부모가 하더라도 사실 신고만 했었더라도 저는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숨진 아기들은 어디로 갔을까? 꽃 한 송이 없이 문이 굳게 닫힌 무연고 추모의 집. 경찰과 지자체가 엄마 아빠 어떤 연고자도 찾지 못한 아기들은 이곳에 5년간 머물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으면 결국 공원에 뿌려집니다. 조사를 했었는데 무연고 아동에 대해서는 반환 건수가 아직은 없었고요. 전부 지금 무연고 추모의 집에 있는 상태예요. 김영주 의원실이 각 지자체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무연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영유아는 32명입니다. 이 아기들은 한강변 비닐 포대에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헌옷 수거함에서, 공원에 남겨진 가방 안에서 생명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출산 기록인 임시 신생아 번호도 주민등록번호도 남기지 않은 아이들로 최근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 명 전수조사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출생 신고는 고사하고 신생아 번호도 받지 못한 것만 찾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꼼꼼히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에 취합된 무연고 영유아 사망 사건들도 현재 정부 전수조사 사건들과 연계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